안녕하세요. 이랜공입니다. 일단 국가직 9급이 끝난 지가 거의 2주가 다 되어 가죠.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 못 올렸어요. 일단 그래서 그 전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국가직 직전에 동형과 관련된 리뷰 글을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뷰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잘 찾아보고 올리겠고요. 일단 시험이 끝났고 지방직으로 한참 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겠지만 아직까지도 한 달 반 정도의 여유가 남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주변 분들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루트로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영어에 있어서 조금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텐데 하는 것들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왜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메가도 그렇고 공단기도 그렇고 정답률을 발표를 하잖아요. 정답률을 발표를 하는데 정답률과 더해서 선지별 선택 비율이 나오거든요. 몇 번을 몇 퍼센트가 선택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사 선생님들의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어 독해의 방향과 함께 그 선택지별 선지 분석, 선택지별 선택 비율을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독해가 3문제입니다. 그리고 문법도 3문제가 있고, 이렇게 2개를 한번 가지고 영상을 2개로 올릴 거예요. 각 영상당 독해 3문항, 문법 3문항이 들어갈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에요. 가장 많이 틀린 5문항인데 가끔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나?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은 공단기가 됐든 메가가 됐든 어쨌든 컷을 수험생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리뷰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 비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한테. 일단 지금 6번하고 공단기가 위에 거고요. 위에 게 공단기 거고 밑에 게 메가 공무원 겁니다. 아무래도 두 회사가 모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 두 회사를 기준으로 잡았고, 정답률의 기준은 시험 당일 16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첫 공단기 기준으로 하면 6번이랑 8번이 문법이에요. 문법이고 19번, 9번, 18번이 독해입니다. 그리고 메가 공무원에서도 똑같이 문법인데 1번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이 문법이고 19번, 9번, 18번이 독해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19번, 18번, 9번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14번, 6번, 그래서 문법이 6번, 8번, 14번 이렇게 3문항이에요. 기준으로 잡고, 국가직 영어랑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총평, 제 합격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번 국가직에서 제일 핫한 과목은 행정법이잖아요. 행정법인데 행정법이 난도가 높았다, 고난도였다는 둘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조문의 형태라던가 선지의 형태라던가 최신 판례가 출제됐던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읽고 푸는 과목이 되었거든요. 행정법이. 그렇다 보면 어쨌든 다행인 건 국어랑 한국사가 매우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고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뭐랄까 행정법이 이만큼 선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읽고 풀어야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은 별로 없었을 텐데 만약에 국어랑 한국사가 정상적인 난도로 예를 최소 작년 9까지 정도로라도 출제가 되었다면 변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영어가 이렇게 쉽게 나왔다 평이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을 풀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9까지 9급 영어는 개인적으로 풀이 시간이 굉장히 관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 몇 분을 푸셨던지 간에 적게는 5분, 많게는 10분까지 단축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말 빨리 푸신 분들은 20분 내에 다 풀고 마킹도 했는데 최소 90점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하나씩 뒤에 이제 많이 틀린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9번입니다. 9번이고 제목 문제죠. 대입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독해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번엔 9까지 9급을 보면 전통적으로 빈칸 유형 그리고 순서가 가장 많이 틀린 문항에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대입학의 문제 오답률이 훨씬 높았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 뭐랄까 공무원 수험 하시는 분들이 유형별 뭔가에 너무 집착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입학은 유형별 접근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주제문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고 이거를 문장을 읽어가면서 파악하는 연습, 훈련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낯선 소재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유형인데 풀이법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읽으면서 생각을 너무 안 하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으면 이게 전체 주제의 어떤 단락 내에서 어떤 문장이 단락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해석도 아니고 번역에 집착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죠? 9번이고요. 하나씩 볼게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이저는 가능하다 라고 시작하는데 뒤에 이어서 인과관계가 나오잖아요. because of가 독해에서는 문법에서는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가 중요하겠지만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뒷부분은 원인이고 여기는 결과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문 자체가 일단 인과관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둘 중에 어디에 집중하는지, 원인에 집중하는지 결과에 집중하는지. 물론 이거는 이 문장만 보고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원인에 집중하고 있다. 왜? 뒤에 나오니까. 이런 얘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result in이랑 from이랑 나오면 뒤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구문적으로 뒷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나오면 이게 먼저 나오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의 핵심은 뒷부분, 원인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이거죠.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거. 그리고 복수가 쓰였으면 이게 이 상호작용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당연히 들이니까 보충 설명이 될 것이고, 정리해보면 레이저가 가능한데 왜? 전자랑 빛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뭔데? 인터랙트 해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일렉트론즈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어떻게 되는데 이 일렉트론의 에너지 수준들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데 요거 나오죠. 뭐겠어요? 해석만 하지 마시고 비유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해에서 비유를 왜 합니까?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킬 때 비유를 씁니다. 그쵸? 계속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문장에서 살펴본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읽고, 저는 여기까지 읽고 풀었거든요. 여기까지 읽고 풀었는데, 그러면 첫 문장부터 다시 생각. 레이저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인터랙트가 뭔지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링도 나오고, 안으로 레이저가 주입이 됐을 때 전자가 떨어지면서 어쩌고 저쩌고,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다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뒷부분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독해 이런 방법이 익숙하게 숙달이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 바로 이어서 아우터링 나오고, 혹시나 더 읽었다고 치더라도 바깥쪽 링에서 안쪽 링으로. 결론 상호작용. 움직인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혹은 여기까지 읽었으면, 뭔지 알겠네. 심지어 for example 나왔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for example 나왔으니까 그 앞부분까지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더라도. 선택지 볼게요. 1번 레이저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인터랙트 때문에. 정답. 이해되시죠? 언제에 대한 얘기 없었고요. 전자가 뭘 하느냐? 레이저가 발산될 때. 무엇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랙트는 어쨌든 레이저가 생기는 원인이었으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요. 왜 반사하느냐? 왜에 대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선택 비율 볼까요? 9번. 정답은 1번 56%인데 제일 많이 선택한 비율이 3번 28.16%가 오답으로 3번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28%였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됐다. what에 대한 부분이, 선지를 대충 보신 거죠. 쉽게 말하면 일렉트론도 나오고 레이저가 나오고 이밋이니까 뭔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걸 의문사를 간과한 겁니다. 두 번째, 어디에 꽂히셨을 가능성이 높냐면 이밋에 꽂히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일까요? 왜 선지에서 굳이 다른 단어 다 냅두고 이밋을 썼을까?
이것 때문에. 지문에 쓰여져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오답으로 함정선지로 만든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대입 파악 문제에서 어쨌든 영어 독해 지문을 읽을 때 글의 초반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반부를 해석 혹은 번역을 잘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읽으면서 이후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연결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판단의 준거, 기준, 틀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전개 방식이란 걸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전개 방식 중에 인과관계는 꼭 나오는 전개 방식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초반부를 읽고 이후에 나올 내용과 계속 초반부를 기억하면서 이후에 나올 내용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전개 방식을 배웁니다. 그쵸? 여러 가지 독해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의 구체적인 진술에 사용된 특정 어휘가 그대로,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세 번째, 지문에 그대로 사용된 특정 어휘가 선지에도 그대로 나온다. 특히 구체적 진술에 사용된 선지 어휘가 그대로 나온다 라고 하면 오답, 함정, 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특정 어휘가 그대로 사용된 특정 어휘가 만약에 주제어, 쉽게 말하면 토픽, 글의 화제, 소재였다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정답률이 59%인데 그 중에 28%, 거의 답을 맞힌 사람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3번을 골라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과정 정리해 볼게요. 다시. 첫 문장이 인과관계로 시작했습니다. 인과관계는 결과 원인이냐 원인 결과냐에 따라 상관없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아, 레이저가 생기는 원인이 중요하구나. 두 번째, 인터랙츠라고 해서 열거 항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인터랙츠에 대해서 뒤에 하나씩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공무원 국어 교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빛과 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인터랙츠가 에너지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켜주는 비유의 표현 방식이 사용이 되면서 구체화하고 있으니까 계속 뭘 구체화하고 있냐? 인터랙츠를. 그래서 바깥 링에서부터 아랫 링으로 온다까지 나왔으니, 거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for example 나왔으니까 혹시 앞부분이 주제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까지만 읽으셨고, 선택지로 왔을 때 레이저가 어떻게 생산되느냐? 인터랙츠로. when에 대한 얘기 없었고 why에 대한 얘기 없었고, 일렉트론이 뭘 하느냐? 레이저가 이밋할 때. 그쵸? what에 대한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레이저, 전자, 뉴클리어스, 핵
같은 다소 생소한 지문이지만 답을 고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들, 첫 번째, 읽으면서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을 구분해야 된다. 제너럴이고 스페시픽입니다. 두 번째, 초반부에 집중을 하면서 초반부에 집중을 했으면 이후에 읽어가면서 계속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지문에 사용된 특정 어휘, 표현이 선지에 그대로 나오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타픽이 아니라면. 이렇게 세 개가 다음 문제에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9번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고요. 다음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삽입 문제인데 보통은 삽입보다 순서의 정답률이 더 낮거든요. 순서의 정답률이 더 낮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과로 시작하죠. 이 뒷부분이 결과라는 뜻이고 앞부분에 원인이 등장한다는 얘기까지는 예측이 되실 거고, 계속 보겠습니다. 피와 산소가 뇌로 더 잘 전달된다. 여기까지. 그러면 피, 산소가 뇌로 잘 전달된다. 요 내용이고,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앞부분에도 웬만하면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은 독해 강의 들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앞부분에는 피와 산소가 뇌로 더 잘 통하는 원인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문장 읽을게요. 이런 힘에 노출이 된다. G-force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방식이 있는데 나오겠죠. 바로 앞문장에서 봤어요. 이거 interact처럼 똑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localized 될 수 있다. 첫 번째, 이 it이 이건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순서랑 삽입을 볼 때는 순서 삽입 문제를 볼 때만 대명사, 지시사, 대리역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대리역구, 대명사, 지시사가 뭘 가리키는지 생각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순서 삽입을 풀 때도 보입니다. 다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different ways래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웨이즈가 있는지를 나타낼 거고, 여기서 말하는 Gforce가 it이 되겠죠. people은 it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첫 번째 localize 됩니다. localize 되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는 피랑 산소가 뇌로 잘 통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잖아요. 특정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대요. 특정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특정 비중에만 영향을 미친다. 언제? 이럴 때. 이거랑 관계없죠? 탈락. 일단 1번도 없고, 또한 it은 이 계속 Gforce를 얘기하고 모멘터리래요. 두 번째 나왔네요. 첫 번째 웨이즈, 두 번째 웨이즈. 하드포스와 같다. 사고가 났을 때처럼, 교통사고 났을 때처럼 피랑 산소가 뇌로 잘 전달되는 거 상관없죠.
세 번째 타입은 sustained다. 그러면 L, M, S 나오는데 L도 아니었고 M도 아니었으니까 S에 해당하겠네. 뭐가? 주어진 문장이. 몸에 걸쳐서 서스테인 되는 이거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위험하대요. 마이너스네요. 앞에서 뭐였죠? 피랑 산소가 뇌로 잘 통한다고요. 플러스잖아요. 2번 안 됩니다. 1번 당연히 안 되죠. 피랑 산소가 잘 통한다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똑바로 서 있는데 버티는데 L이랑 M에 대해서 잘 버틴다. 뭐보다?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거 두 개 아니었고 S가 피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피가 피를 잘 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로서. 계속 그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나 몸에서 산소를 빼간다 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문장과 전혀 맞지 않죠. 여기에 그러므로 결과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수평으로 누워있을 때는 여기에 좀 더 잘 견디게 된다. 왜냐?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다리가 아니라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되면 다리 쪽으로 가게 되면 산소가 빠져나가는데 다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잘 통하겠죠. 제가 9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 초반부를 읽었으면 계속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와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 가더라도 똑같이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거의 9번이랑 같은 맥락인 이유가 뭐냐면 얘도 인과관계고요. 얘도 인과관계라서 그래요. 독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왔는데 선지 비율 볼까요? 18번 마찬가지 또 28%의 사람들이 3번을 골랐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는 피가 잘 통하는 걸로 찾아야 됩니다. 결과로서 여기가 결과고 앞부분에는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localized, momentary 다 필요 없고 왜? 이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sustained를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dangerous 하대요. 근데 얘는 플러스죠. 2번 안 되고 이런데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한데 보통은 치명적인데 왜? 산소를 빼가니까 마이너스죠. 다리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산소를 빼가면서 빼가기 때문에 산소를 다리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빠져나간다. 되셨죠? 해석은 되실 거고. 그런데 주어진 문장은 뇌로 잘 통한다. 산소가 depriving, 소실된다, 빠져나간다. 인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특히나 힘을 밑으로 받는데 다리 쪽으로 힘을 받는데 뇌로 올라간다? 말이 안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데 누워있으면 더 잘 견딘다. 더 잘 견딘다는 말은 다리 쪽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될 거고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결론.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읽으신 거예요. 근데 3번 문장이랑 2번 문장 요 문장이랑 이 문장을 비교하지 못한 거죠.
뭔가 문장이 길어지면서 해석하기 바빠서, 그리고 내가 주어진 문장에서 뭘 찾아야 하는지를 까먹어서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걸 구분하는 거는 빈칸이라던가 대입 파악이라던가 무관한 문장 고르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의 초반부를 읽었으면, 혹은 주어진 문장을 읽었으면 일단 첫 번째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읽었지? 내가 뭘 찾아야 되지? 독해의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후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계속 대응시키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삽입 문제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19번 볼게요. 19번 똑같이 9번과 마찬가지로 요지의 문제인데 시작이 if로 하네요. 얘는 일반적인 내용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일까요? 글의 초반에 if라던가 imagine이라던가 suppose라던가 consider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보통은 구체적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뭔가 일반적인 내용을 끌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국가직 9급도 이런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그때는 이매진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상해봐라. 이렇게 가정해보고 이걸 고려해보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가 글 전체의 뭔가 일반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죠. if로 시작했습니다. 뭔가 구체적이네요. 제안을 할 때,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부분들을 고려할 때, 더 낫다. 모든 체인지를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더 낫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한 방에 얘기하라는 거죠. 더 낫다 그랬으니까. 매번 배우시잖아요. 비교나 최상급 나오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문을 이끄는 표현, 이런 것들 다 배우시지 않습니까? 배우신 대로 푸시면 됩니다.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꽂히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말하지 말래요. 이거를. 근데 지금 따옴표잖아요. 따옴표면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연 설명이네요. 부정의 명령문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제문을 이끄는 게 아니라,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단락 내에서 그 문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 낫다. 모든 변화들을 한 방에 얘기하라. 하는 게 더 낫다. 그런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죠. 주제는 한 방에 얘기하세요. 한 방에 제안하라. 한 방에 제안하라. 뭐 프로포즈가 뭔가 제안하다. 뭐라고 굳이 직역을 한다면 여기까지만 읽고 답 고르면, 순서대로 하지 말고 한 방에 해라. 동시에. 같은 말 지문에서 at once. 그쵸? sensitive avoid에 관한 얘기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의 시점에 대한 얘기 아니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또 그대로 꽂혀가지고 don't에 꽂혀서 답을 고르시면 안 되는데, 19번
4번 역시 제일 많네요. 27.9%. 정답률이 58%인데 마찬가지 메가는 29%고 정답률이 5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는데 29%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4번을 골라서 틀렸습니다. 왜? 셀러리 나와서. 너무 단순하게 답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파악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대화가 나오고 있으면 일화나 대화나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그쵸? 먼저 처음에 하나를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and more thing 하고 나면 generous 하기가 힘들 거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되셨습니까? 뒷부분 읽으면 다 그 내용이에요. 시사점을 고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배운 대로 또박또박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다들 쉬웠다고 하는데 이 지문 별로 안 어렵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고 다들 쉬웠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틀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공부 방법에 있어서 독해를 할 때 너무 해석, 번역, 우리말 어순에 딱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독해랑 관련해서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을 구별하는 연습은 언제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항상 중요합니다. 내용 일치를 빼고 이거를 도와주는 이 일반적 진술이냐 구체적 진술이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대표적인 게 판단을 도와주는 준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전개 방식이고요. 주제문을 나타내는, 주제문을 이끄는 다양한 단서들, 조동사, must라던가 이런 거 있죠. 형용사도 있습니다. necessary, vital, crucial, critical 이런 거. 그리고 명령문 있죠. 비교나 최상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사도 있겠네요. 예시의 연결사는 앞부분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고 대조일 경우에는 뒷부분이 중요하고 이 전개 방식 중에 오늘은 인과관계가 나왔어요. 원인 결과 순이면 결과 원인 순이든 상관없이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뒷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온 거 열거 나왔습니다. 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거 항목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거 interact 있었고요. 그리고 different ways 있었고 이게 형용사로 제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various, a variety of, diverse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구분하는 연습, 훈련. 뭐보다? 해석이나 번역보다. 두 번째, 글의 초반부를 읽었으면 이 부분을 뒷부분까지 끌고 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끌고 가면서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초반부가 될 수도 있고 빈칸 포함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주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읽으면서 읽고 나면 이 부분이 내가 독해를 하는 목표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찾아야 되지? 내가 초반에 읽은 건 뭐지? 그리고 뒷부분을 읽으면서 계속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입파악의 경우 지문에 그대로 사용된 특정 어휘, 표현, 단 타픽이 아닌 경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 선지에도 그대로 쓰였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 총 독해 3문제 풀면서 총 3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종종 계속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꽤 길어진 것 같은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방직까지 화이팅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지방직까지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